자, 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현입니다. 0번 학습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역사란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역사를 구성하는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쭉 공부를 여러분들은 진행해야 할 겁니다. 자, 이 시간, 공간, 인간의 개념들 중에서 한국사 전 부분에 관련된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 0번 학습지와 0번 영상에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뒷면에 있는 학습지 뒷면에 있는 시간에 관련된 개념 부분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연호입니다. 연호. 연호란 연도를 부르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낯선 개념일 것입니다. 이 연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예시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일에 즉위한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 물론 천황을 일왕이라고 불러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천황이라는 호칭을 쓰긴 쓰겠습니다만은 절대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요소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지만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요소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은 2019년 5월 1일에 즉위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의 즉위에 따라서 연도를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한 2019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2019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때를 레이와 원년 1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2020년 1월 1일을 레이와 2년, 2021년 1월 1일을 레이와 3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의 천황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연도를 새롭게 원년, 1년, 2년으로 부르면서 그 부르는 호칭도 새롭게 한 단어를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연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호는 동아시아에서 황제만이 사용하는 시간을 부르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 1868년부터 1912년까지 즉위하였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을 살펴보시면 1868년 즉위년을 메이지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1868년을 메이지 원년으로 기준으로 하여서 이후 1869년을 메이지 2년, 1870년을 메이지 3년 등으로 쭉 부르면서 마지막 1912년을 메이지 44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호, 동아시아에서 황제만이 사용하는 호칭법의 예시입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만력제입니다. 1571년 즉위하였습니다. 1571년 만력제가 즉위한 해를 만력원년이라고 부릅니다.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제 만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 사용하였던 연호에서 따온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만력제가 사망한 1620년을 만력 48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영락이란 영원히 즐겁다라는 뜻이지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을 기준으로 하여 영락 원년을 잡고 412년 광개토대왕이 사망한 412년을 영락 22년이라고 부릅니다. 서여고 학생들이 6번 학습지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호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넘어갔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고구려가 자기 나라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즉 고구려는 스스로가 전 세계의 중심인 황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이 독자적인 천하관, 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광개토대왕이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영락연호 사용 부분, 우리가 6번 학습지에 했던 내용을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도 세는 법, 줄여서 기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021년이라고 하는 연도 세는 방법의 기준은 서양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서양에서 연도 세는 방법, 서양의 기년법을 서력기원, 줄여서 서기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 연도 부르는 서기의 기준, 1년의 기준은 바로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예수 탄생 1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 탄생 이전을 기원전 before Christ 줄여서 B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 기원 후를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시대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줄여서 AD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서양의 연도 세는 기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수 탄생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기원전 BC 그리고 그 이후를 기원 후 AD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보통은 기원전은 BC라고 약칭을 부르고요. 약칭을 정하고요. 기원 후는 AD라고 약칭을 부르거나 혹은 AD를 생략하고 그냥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서력기원, 서양의 기준이고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단신일을 기준으로 불기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단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력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서력기원에 관련되어서 또 하나의 연도 세는 단위를 알아볼 텐데요. 자, 서력기원, 서기에서는 100년의 단위를 세기, 센츄리라고 부릅니다. 100년 단위로 세기, 센츄리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죠. 1500년에서 1599년, 16세기라고 부릅니다. 100년에서 199년을 2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199년부터 100년을 기원전 2세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에서 날짜 세는, 연도 세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연도를 세는 방법인 육식갑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시간을 세는 단위인 육식갑자를 알려면 자, 축, 인, 묘, 진사, 오, 미, 신유, 신유, 술해의 12지신, 12지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간 이 두 가지 단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12지와 10간을 조합하여서 육식갑자를 만들었습니다. 12개와 10개를 조합하면 60가지 경우수가 나오지요. 순서를 맞춰서 보면은 이 육식갑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연도를 세웠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92년 서양의 기준이죠. 서양의 기준인 1592년을 우리 전통의 육식갑자로 센다면 임진년이 됩니다. 자, 이를 어떻게 환산하느냐? 1592년의 가장 끝 2년.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임. 제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간에 보면은 각각 4에서 3까지 숫자를 붙여놓은 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임에 붙어 있는 2, 1592년의 끝에 있는 2와 연결하여서 임진년의 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592를 12로 나누면 나머지 8이 나옵니다.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확인하시면 각각 4에서 3까지 숫자를 쭉 매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92를 12로 나누면 나머지 8이 나옵니다. 이 나머지 8, 12지의 환산표를 보시면 용에 해당하는 8, 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끝자리 2의 임과 나머지 8의 진을 합쳐서 임진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기의 주요 서기의 모든 연도를 60갑자로 환산하면은 각각 우리 전통 방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1592년을 임진년으로, 1627년을 정묘년으로, 1866년을 병인년으로 부를 수 있죠.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60갑자로의 환산법을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부터가 60갑자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내용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연도, 다양한 사건의 이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건들의 이름은 대부분이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임진왜란. 자, 이 임진왜란을 풀이하면은 앞에 두 글자는 60갑자에 따른 연도 세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 왜구의 난이라는 뜻이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의 해설입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시죠. 병자호란.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미양요. 신미년에 일어난 서양, 양의 요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60갑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조건 사건의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이 사건명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 60갑자에 따른 이름 부르는 방법에 대한 해설법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특히 또 겹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글자로 된 사건의 이름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사건명의 뜻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부분 60갑자와 관련해서 또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학습지 뒷면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연호, 서기, 그리고 60갑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학습지 앞바닥, 공간에 대한 내용을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앞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요 강들의 위치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제가 지금 북쪽에서 남쪽까지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의 위치를 각각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구분하는 기준인 백두산 또한 위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의 강들의 위치 알아두시고 그 이름 대략적으로 알아두셔야지 앞으로 한국사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에 강과 더불어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들, 우리 한국사에 등장하는 주요 도시의 이름과 그 위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한성, 인천, 강화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하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인천, 강화도 각각 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지요. 한성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한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부여, 공주, 경주입니다. 경주는 과거 신라의 수도 서라벌 혹은 금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각각 백제의 수도였죠. 공주는 백제 시대의 웅진이라고, 부여는 백제 시대의 사비라고도 불렸습니다. 다음, 자, 평양, 개경, 원산입니다. 평양, 고구려의 수도였죠. 고려 시대에는 서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개성, 오늘날 북한의 개성, 고려 시대에는 개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인 원산 위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섬, 제주도, 울릉도, 독도 위치 그리고 이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한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명을 조금 알아둬야 합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만주 그리고 간도라고 하는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만주와 간도의 지명에 대해서 학생들이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도 위치는 지금 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간도를 다시 북간도, 서간도라고도 쪼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합쳐서 간도 위치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주. 간도는 만주의 부음집합이 되겠죠. 네, 만주의 위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도 그리고 만주의 지명 위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연해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살펴본 간도, 만주, 연해주의 경우는 삼국시대 고구려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씩 등장하고요. 그리고 특히 근대사에 들어서서 독립운동, 해외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간도, 만주, 연해주 자주 등장하니까 그 위치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주요 지명 위치 조금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강의 이름, 우리말로는 료하, 중국말로는 랴오허강입니다. 이 료하, 랴오허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요서라고 부르고 동쪽을 요동, 요동반도라고 부릅니다. 또 중국말로는 랴오뚱반도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중국의 산동지역, 중국말로는 산둥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산 건너 앞바다에 있는 대마도, 일본말로는 스시마라고 합니다. 위치도 각각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지에서 함께 공부했던 공간과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개념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은 바로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기본 배경 지식으로 깔고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시간과 관련된 개념들, 서기, 세기, 연호, 그리고 육식갑자에 따른 사건명 부르는 방법, 공간 관련되었던 각종 지리 명칭, 지도상의 위치 여러분들 알아두고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